네, 여러분 모두 먼 길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프롬 디자이너 5주년 행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프롬 디자이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이시는 Turn on your story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디자인 그리고 디자이너 경험을 기반으로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어느새 달리다 보니 9주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9주년 기념해서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좋은 멋진 연사분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디자이너 커뮤니티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다들 디자인에 관심 있으시거나 디자이너신 분들이 많을 텐데 커뮤니티답게 한번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색하죠? 네, 충분히 어색한데요. 저도 커뮤니티나 네트워킹을 해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이 작은 인사의 인식과 작은 물결이 어느새 나한테 큰 파도로 오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때 행사에서 한번 인사 나누셨던 분 아니신가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뒤풀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도에 다시 2차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가셔서 또 밀도 있는 네트워크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첫 번째 순서로 하기 전에 지금 늦게 오신 분들 한 번만 더 안내드리면 화장실의 경우에는 2층, 1층 지하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물을 드시고 싶으시거나 간식 드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쪽에 있고 분리수거 꼭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연사로 김용재님의 왜 비전문가의 결정이 프로젝트를 흔드는가에 대해서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전문가의 결정이 프로젝트를 흔드는가 말하려고 온 김용재라고 합니다. 제 자랑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처음 창업을 했다가 그때는 막 보자기 같은 걸 구워서 팔았었어요. 근데 이제 3D 프린터가 한참 유행할 때라 가지고 그걸로 막 보자기를 구워서 팔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자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한국에 와서 이제 돈을 많이 했는데 원금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원금 회수를 잘 못해서 이제 컴퓨터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아니 너는 이 도자기를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잘 파냐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남들 브랜딩 해주기 시작한 게 지금 한 8년, 9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브랜딩을 다른 사람 해주는 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 주식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도 단톡방에 막 올렸는데 거래 도와주는 보조도구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게 되게 주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세 가지 PTSD가 있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뭔가 좀 아쉬운데 정말 이게 뭔가 다 해갔는데 본인도 뭔지 모르는데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다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대표님 취향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결정의 근거가 부족한 게 저는 되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할 때 뭔가 결정할 때마다 근거를 계속 쌓아나가서 이거를 아니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손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을 확률로 조금 이렇게 하면 이만큼 손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수치화를 해가는 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금방 하잖아요. 요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AI 하면서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본인도 하다가 만들어줘 하면 뚝딱 만드니까 저도 그런 줄 아시는데 전 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말들 또 써놨는데 기억도 안 줘요. 요즘에는 그냥 본인 생각하고 막 미팅에서 말씀하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을 했다가 혼자 AI로 막 하시다가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뭐 많은 타겟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요즘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뭐 기획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랑 그 제 고객이랑 저랑 이제 눈높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제가 인지를 해야 아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의사 결정하거나 뭐 기획하는 비용도 다 청구하고 그리고 또 의사결정 리스크 할 때도 리스크 관리 비용도 청구하고 어떻게 이걸 다 청구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자꾸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또 뭐 싫어하는 건데 뭐 저희가 꼭 색깔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수정을 분명히 계약서상에 제가 뭐 3회 뭐 아니면 뭐 기간을 뭐 다음 주 월요일 정해놔도 계속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없으면 아쉬운 게 사실 저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최저 시급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근데 여기도 아까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적인 그 사람도 이제 사업을 보통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닐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본인이 불안하니까 그거를 저를 통해서 계속하면서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넣어놨냐면 그 잡스병이라고 하시잖아요. 잡스병. 제가 사업자 초기 분들이 이제 그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약간 그 뭔가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내가 무슨 세상을 바꿀 굉장한 그런 에너지가 솟구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차라리 나은데 그러다가 실제로 런칭을 해보니까 이것도 마케팅 해야 돼? 이것도 비용이야? 그래서 막 내부 인력도 문제 생기고 막 하면 본인의 캐파가 넘어가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포기하는 단계가 돼요. 그때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암흑기 같은 느낌인데 그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때 막 불안해가지고 뭘 하나 결정을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불안할 때 제가 일을 하면 그걸 저한테 좀 쏟아내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해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한다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나인 블럭이라고 하나요? 캔버스 블럭 이거 창업 처음 교육하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들인데 뭐 맵고 복잡한 건 냅두고 왼쪽이 생산이고 오른쪽이 판매 쪽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희는 디자이너들은 생산 쪽에는 사실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고 거의 다 판매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디자인이 결국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무슨 여러분 디자인의 정의는 뭐예요?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묻는 분도 많으신데 전 그냥 소통이지 않나라고 그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확신을 주는 디자인 도대체 뭔가 이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쁜 트렌디한 디자인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중요하고 트렌디하다는 게 어차피 어느 정도 소통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가는 거는 맞는데 결국 고객 입장은 되게 그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돈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라서 돈을 벌어다주는 뭐 리스크를 줄여주는 디자인이 보통 이제 그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AI 시대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내가 이 디자인이 돈을 벌어다주는 디자인이에요 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약간 저한테 고객은 그 고객이지만 그 고객도 결국에는 고객의 고객이니까 엔드 유저라고 할까요? 대중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엔드 유저도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잘 캐치하면은 좀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장보르디아를? 없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장보르디아에서. 근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구매할 때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 욕구가 이유가 본질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한 4개 정도로 나눴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용 소비라고 하는 게 생존하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고. 교환은 이제 가성비. 내가 이게 이 소고기가 되게 세일을 하네? 그럼 사야겠다라고 하는 게 교환이고, 상징은,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우리 엄마 생일이니까 스테이크 먹어야지 하는 게 상징이고, 기호는, 이 오마카세 가서 내가 인스타 자랑해야지 하는 게 좀 기호. 이런 이제,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최근에
초인지적 소비라는 걸 한번 좀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5개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이 AI로 하면서 본인 메타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이걸 소비하는 게 나의 과시욕을 채워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브랜딩 프로세스를 보면은 처음에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뭐 타겟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통 시장 조사를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뭐 네이버 검색 키워드를 해보니까 이 키워드는 2030 여성이 제일 많이 검색을 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고급스러운 걸 좋아해서 미니멀리스팅, 뭐 핑크톤이랑 레퍼런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내가 2030 여성인데 나는 블루가 좋은데 하면은 이거는 사실 아무런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사이에 좀 연관성이 좀 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나의 가치관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합니다. 굳이 성별로 나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떤 거를 원하는가를 되게 핀포인트로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훨씬 설득하기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구를 제가 초인지적 기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설득이 좀 되시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총 3개를 새로운 뭐 방법이라고 해서 3개를 준비했는데 여기 이제 메타인지적, 초인지적 소비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의존적 데이터 기반 소비입니다. 요거는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옛날엔 전 지나가다가도 그냥 맛있는 집 들어가면은 줄 서 있으면은 들어가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검색해서 리뷰 보고 뭔가를 제가 분석하고 그 1순위, 2순위 뭐 이런 거 정하지 않으면 밖에서 뭘 먹기가 좀 무서워요. 하도 이상한 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되게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의존적인 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차이점이 주냐면 이제 뭐 그 업계 1위다, 뭐 제일 잘 나간다 이런 말을 되게 옛날에는 되게 쉽게 했거든요. 정보가 그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요즘엔 이렇게 접근하면 AI에서 검색을 할 때 얘가 이 사람도 그런 부르겠구나 하고 약간 좀 걸러요. 그래서 이게 좀 알고리즘도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나 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포장할까, 어떻게 바꿔줄까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바꿔야 이 알고리즘에서 선택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디자이너가 할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하게 뭔가 이제 뭐 있어 보이는 뭐 소위 있어빌리티를 자꾸 추구하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해요라고 이제 한마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주도적 소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그냥 제가 저번에 재작년인가 독일의 독일의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막 따라갔다가 지하철을 타는데 진짜 한국 지하철 타다가 거기 지하철 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하철도 여러 개가 있어서 내가 가다가 중간에서 표를 또 끊어야 되고 뭔가 해서 이거를 내가 미리 인지하고 뭐를 다 그러니까 되게 사용자 UX가 구리다고 그러니까 되게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뭔가를 다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되게 사용하기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걸 다 했어. 나는 역시 길도 잘 찾아. 뭔가 이렇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뭔가 되게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하철 타면 너무 편한데 이동거리 먼 게 그냥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너무 자동화된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단순한 거에 감사하는 걸 있고 불편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런 게 이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이 약간 계획된 마찰을 우리가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옛날에 저는 아직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저 만들어 먹는 젤리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되게 불편하고 맛도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근데 저거를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저게 도대체 뭘까 뭐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들었다는 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최근에 나이키 바이 유라고 해서 하나하나 뭐 끈 색깔 여기 색깔 다 고르면 나한테 커스텀해서 만들어주는 그 신발이 있는데 전 솔직히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할까?
뭐 맞춤 커스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도했다라는 그 감정이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캡슐 커피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맛이 드립 커피만큼 잘 나온다라는 것 솔직히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저것도 프로세스된 커피일 텐데 이 가루 커피랑 뭐가 다른 거지 했는데, 그걸 내가 내려 먹는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요소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저 최근에는 GPT랑 얘기하는데 가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프롬프트 쳐가지고 했더니 거의 30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뭐냐면, 불편한데 내가 이 AI도 30분 동안 고민할 만큼 내가 지식이 풍부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그 주도적으로, 고객이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듯하게 하면서 하는 이 감정이 요즘에 더 좀 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은 AI가 많이 해주니까 이게 내 생각인가 제 생각인가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항상 AI가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런 게 되게 기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근데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고객의 고객이니까 엔드 유저한테 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엔드 유저가 이런 주도적을 원하니까 이걸 너무 자동으로 AI로 한 방에 딱 주지 말고 프로세스를 하나 걸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어때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서 좀 넣으려고 하는데, 엔드 유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도 제 고객한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시안을 하나를 주면 이제 약간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시안 한 개를 그리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근데 어차피 하나가 저희가 좀 밀고 싶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 5개를 만든다 치면 걔를 제일 앞에 두고 첫인상에 걔를 팍 때리고 걔가 점점 약해지면 이 사람은 1번을 골라요. 그럼 제가 그거를 유도한 거죠. 의도한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나는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주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고 한 거를 좀 밀어붙이는, 저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도 실제로 이제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니까 이제 기획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도 이거는 솔직히 근데 제가 GPT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긴 한 건데,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생성형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왼쪽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뭐 고객이 그래서 이거를 왜 바꾸려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하는 게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왼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많이 AI가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얘네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 거고, 오른쪽은 내가 걔를 더 이용해서 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도 문제 해결도 곧 따라잡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저는 좀 제 생존에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소통이라고 하면은 저는 나는 뭘까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소통 중재자인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변호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AI가 요즘 변호사도 다 해주는데 뭐 변호사님 이제 곧 백수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님이, 근데 이제 우리는 백수가 될 일이 없다 확신을 하고 말씀하시고, 왜냐면 고객이 다른 회사끼리 싸우는데 본인은 이제 회사랑 좋은 관계를 해야 되니까 하하 웃고 있는데, 내가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우리는 잡이 없어질 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뭔가를 문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표가 하지 못하는, 회사가 하지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이런 역할이 항상 필요하니까 변호사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는 나는 뭘 대변하지?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나는 시각적 변호사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욕망의 대변입니다. 왜 욕망의 대변이 있냐면은, 그리고 회사에서 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되게 저 사람들 되게 자본주의적이고 소비적이야. 속마음이 되게
이거 그대로 보여주면 난리 나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우리 원가는 싼데 비싸 보이고 싶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건데요. 좀 브랜드 이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자괴감도 들다가도 이게 그냥 내 역할인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말 못할 거를 내가 대신해 주는 거.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 이런 거를 좀 거부감이 계속 들긴 하지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까를 계속 하다가 혹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 중에 이제 IR 디자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면 이게 프로세스가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내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런 거예요. 라고 소개를 하는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마켓은 어떻고, 저희 BM은 어떻고, 얘기를 하는 사업성 부분이 두 번째면, 저희도 똑같이 브랜딩 할 때도 이거를 그냥 하면 되겠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잘 안 팔려요? 왜 안 팔려요? 기술이 구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아니면 사회에 너무 이른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거를 아이템에 녹이고 그런 프로세스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를 따라가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뭔가 결정을 할 때 파란색으로 바꿔봐요. 이런 말은 못하게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까는 좀 방어가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뭐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 하시는 분들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계속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약간 그 계약할 때 3회 수정이라고 하면 4회부터는 금액이 청구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저 변호할 사람을 하나 만들게 원모레오라고 앱으로 만들어서 그냥 여기 들어가서 하면은 이렇게 딱 청구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만든 거라 지금 단체 올려놨거든요. 베타 테스트 두 번째 중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Q&A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받은 게 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올수록 본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계시는 관점에서 본질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그 뭐 네 가지 구매의 본질보다 소통과 증명하는 게 저희가 이제 보통 책임자로서 그리고 제가 책임을 갖고 내가 이건 내 책임자다 시켜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요라고 할 때 더 좀 그 시장에서는 더 반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 AI는 저희 시장조사 같은 거 할 때 프롬프트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군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디자인으로 성장해야 될지 아니면 아티스트로 성장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약간 뭐 AI랑은 또 다르게 어떻게 그냥 다른 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양이랑 강아지랑 둘 다 키워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는 제 말을 잘 들어서 귀엽더라고요. 너무 말도 잘 듣고. 근데 고양이는 말은 안 듣는데 귀여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는 약간 저를 팔로우하는 거고 강아지는 저를 팔로우하고 고양이는 저를 이렇게 끌어들이더라고요. 끌어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적인 길이고 저를 팔로우하는 게 디자이너적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해줘도 귀엽지만 상대방이 너무 매력적이라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들고 따라갈 때도 있는 것도 매력적이라서 이거는 뭐가 AI랑 관련 없이 내가 어떤 삶을 더 원하는가 난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쉽게 표현하면은 나를 표현하는 아티스트나 뭐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디자이너라던가 이런 이제 길의 차이가 있겠죠. 문제 4개 있습니다. 2개 더 남았어요. 비전문가의 개입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든 경험도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사업 전략팀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분이 있는데 시장 조사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러면은 뭐가 떨어지고 뭐 ROI 이상한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치열한 팩트와 뭐 그 불안을 할 때 그에 대한 소모를 본인이 어떻게 하고 오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됐는데 저 한 10년 일하면서 한 번 있었던 유사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내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 분께서 그 5년차 이상이 되면서 뭐 어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저도 항상 고민하는데 이것 때도 그냥
그 담당자, 내 책임자하고 소통을, 나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소통을 하고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 좀 풀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것도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분 계시면 지금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두 손을 강해주신 저희 국민들 박수 한번. 아까 전에 독단적이신 분을 만난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뭔가 디자인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이 금색이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도 아니요, 저는 블루를 원해요. 결과가 어떻든 블루를 원해요. 라고 하는 정말 독단적인 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저도 웬만하면 이제 막 그 근거를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고 이제 좀 설득을 하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왜 정말 그게 아닌 것 같을 때는 설득을 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수용을 하고 그런 편인데 이게 정말 전반적인 가이드도 다 해치는데 갑자기 나 영어 폰트도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나오시면 그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이럴 때는 계속 싸우다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네가 뭘 알아? 너가 뭐 이 하이엔드 삶을 알아? 뭐 이러시면 이제 나 몰라요. 이제 그때는 그냥 하란 대로 하고 되게 수동적으로 되는 게 저도 여기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주죠. 너무 네, 또 저쪽.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주로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후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혹시 클라이언트랑 먼저 1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좀 프레임을 짜야지 조금 이런 사태들을 방지하겠다라는 방법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굉장히 단정한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처음 만나면은 저도 웬만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단정하게 하고 가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옛날 스타일 분들하고 저랑 옛날 스타일하고 좀 그런가? 하여튼 되게 하대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 좀 기싸움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동등한 파트너라고 인지하고 들어가면 뭐가 됐든 간에 일할 때 어느 정도의 리스펙이 있는데 본인이 디자인이라는 걸 되게 우습게 보는 건지 뭔지 아니면 그냥 되게 이런 가불관계 옛날 스타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막 가다가 이거 내가 포트폴리오도 못 쓰고 막 이상하게 끝나면 저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가서 근데 막 뭐 우리가 뭐 글로벌에서 제가 상 받은 거 얘기하고 막 어디 가서 여기서 팔아봤는데 막 큰 기업 했던 거 막 얘기하면서 살짝 기싸움합니다. 그때 약간 이기면 좀 편하긴 해요.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음 두 분 연속으로 듣고 좀 길게 쉬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준비 시간 동안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